네, 뉴지스타 길게예보 이어갈게요. 뉴지스타의 문호준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주말에 전주에 다녀왔습니다. 한옥마을. 네. 한복 입으셨나요? 좋더라고요. 아니요. 맛있는 거 많이 드셨죠? 네, 많이 먹고 왔습니다. 다행이네요. 충전하고 오셨네요. 네. 이번 주는 다행히 출근 안 하시고. 네. 네, 어떤 종목들 가지고 오셨는지 바로 볼게요. 유니버스 1위 종목들 볼까요, 먼저? 네, 1등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 중대형에는 영원무역홀딩스가 나왔는데 요즘에 휠라코리아를 중심으로 이런 패션 관련 종목들이 또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휠라코리아가 전고점을 돌파해주면서 다른 패션주들도 다시 상방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 같은데 영원무역홀딩스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1%가 성장했고요. 또 얼마 전에 121선까지 잘 지지해줘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는 오늘 추천주 좀 이따 보고요. 네. 콜마 B&H도 그 화장품 관련주들이 요새 올라가면서 동사도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애터미의 그런 해외 지역의 그 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올해도 전체적인 영업이익이 1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비피도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추천드렸던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주요 제품으로는 그 마이크로바이옴 제품 중에 덴티 후레쉬라는 게 있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그 노바렉스도 오늘 강세를 띠죠. 노바렉스도 제가 2번 정도 추천드렸는데 신규 상장한 그런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정말 강합니다. 비피도도 이 가격대 정배열 전환하고 나서 가격 정말 잘 지지해주고 있으니까 적어도 상장한 가격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상까지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국경제 TV는 글쎄요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지난해 실적이 좀 개선돼서 그런지 흐름이 좋은 모습이고요. 네. 모멘텀에서 한화갤러리아 타임 월드 같은 경우는 지난해 흑자 전환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면세점 관련주이기 때문에 그 중국 쪽 관광객들이 감소하는 것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중국인들의 이 관광객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측면과 함께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도 실적 부진과 함께 떨어졌던 게 실적이 개선되면서 바닥권에서 흐름만 탄다면 좋은 강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네오팜 같은 경우도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2%가 성장했고 올해는 H&B 스토어라든지 그런 판매 채널들을 확대함에 따라 또 반등 기대가 되고 있다는데요. 전고점을 잘 돌파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에 AD 테크놀로지는 1등 종목에서 처음으로 이런 반도체 관련주로서 나왔는데 확실히 네. 관련주들이 요새 약해지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개별 종목적으로는 강한 종목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낙폭 과대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수급이 괜찮다면 관심을 유지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 배럴 같은 경우도 지난해 실적이 좋았고 그 래쉬가드라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죠. 이런 제품들. 네. 그래서 관련된 성장과 함께 주가 상승 이어가는 모습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배럴까지 유니버스 1위 종목들 일단 쭉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 추천 종목들 바로 리뷰를 해볼게요. 지난 금요일에 신세계 INC 그리고 코스맥스 BTI 이렇게 두 종목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네. 둘 다 사실 오늘은 뭐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리뷰를 네.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신세계 INC였습니다. 그 아시아나 IDT처럼 이런 그 그룹사의 IT를 담당하는 계열사라고 볼 수 있는데 신세계 그룹이 이 4차 산업혁명에 맞춰 IT 쪽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다른 롯데정보통신과 아시아나 IDT도 다 좋은 흐름 보였기 때문에 신세계 INC도 분명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손절가만 이탈 안 한다면 보유 가능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차적으로 16만 9천 원, 2차는 18만 5천 원, 손절가 14만 5천 원 유지하겠고요. 네. 코스맥스 BTI도 아쉽게도 좀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정배열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이 윗단에서는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부분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수급도 계속 좋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건강기능식품 쪽에서의 성장 기대되고요. 목표가 1차적으로 27,000원, 2차 29,500원, 손절가 23,500원 유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들 골라오셨을까요?
네, 사실 아까 나왔던 아시아나 IDT를 다시 가지고 나왔는데 네네. 동사 같은 경우는 2월 초에 추천드려서 그래도 나름 좋은 성과를 보인 종목입니다. 그래도 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신규 상장 종목인데 아시아나 그룹의 IT를 담당한다.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수급적으로도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자 시 목표가는 1차적으로 18,000원, 2차 19,800원, 손절가 15,300원 말씀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 대보마그네틱도 1월 초에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사실 동사는 추천드리고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네. 추천드리고 121선 돌파를 기대했으나 이탈을 했고요. 다만 다시 돌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2차 전지는 늘 말씀드리지만 산업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런 파동을 이루겠죠. 그런 측면에서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겠고 또 환경 오염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되고 있어서 재반등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동사는 원래는 전자석 탈철기 전문 기업입니다. 글로벌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2차 전지 시장에서 배터리 폭발 이슈도 있고 이런 안정성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리튬 소재 사업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제조까지 탈철 공정이 원래는 3회 정도였는데 요새는 4회, 5회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보마그네틱의 매출도 증가하겠죠. 올해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50% 이상 증가가 전망되는 만큼 충분히 공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투자 시 목표가는 1차적으로 74,000원, 2차는 81,500원, 손절가 64,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신세계 INC여서 오늘은 아시아나 IDT 지난 2월 초 추천드렸던 종목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립니다. 아시아나 IDT는 뭐 이후에 흐름이 꽤 좋기도 했고요. 상장 이후 고점 부근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상태이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지금 16,200원대 위치해 있는데요. 1차 18,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2차 19,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300원 이야기 드렸고요. 함께 이야기 드리는 게 대보마그네틱 역시 상장 시점은 거의 비슷한 두 종목이네요. 대보마그네틱은 다만 여전히 저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종목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1차 74,000원까지, 2차 81,500원 그리고 손절가 64,000원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추천준 정리를 하고요. 오늘 또 월요일이라서 젠마켓 잠깐 보시죠. 네,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지스탁이 아니라 일반 투자자분들, 전문가부터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만든 알고리즘이 마켓에 올라가서 매일매일 수익률 경쟁을 하는데 네. 지난 한 주 동안 그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좋은 성적 보인 전략들을 볼 텐데요. 오늘은 전략이 공개된 것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완전히 공개된 것들은 현재 87개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 중에서 몇 개를 보면은 첫 번째 동유라는 전략은 동유라는 분이 만들어 주셨는데요. 보면은 그래도 수익률이 초반에 안 좋다가 요즘 들어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이고 있고 이 시가총액을 보면은 소형주가 아니라 대형주부터 소형주까지 잘 분산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승률 같은 경우는 한 60%대 있고요. 연 수익률은 37%로 매우 높진 않지만 요즘 좋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 오늘 기준에서 매수 가능한 종목으로는 이즈미디어, AD 테크놀로지,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같은 종목들이 나오고요. 전략은 심플합니다. 기관의 점수가 좋은 거 92점 이상과 그리고 일별 주가 상승률이 10% 이상, 그러니까 어제 10% 이상 오른 거를 오늘 전일 종가 마이너스 3%에 사는 심플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엔 눌림목 외인 수급이라는 건데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크게 빠지지 않고 있고요. 전략은 역시나 심플합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은데 최근 일주일 동안 빠진 것들을 사는 것 같은데요. 보면은 오늘 기준에서는 액션스퀘어부터 한국종합기술, 한일현대시멘트 같은 종목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뭐 하나만 더 보자면은 롱텀 저점 활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전략은 역시 심플합니다. 롱텀 위치가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것 중에서 순이익이 전년 동기,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한 종목들을 공략하는 건데 이 전략 같은 경우는 연 26% 역시나 높진 않지만 요즘 들어서 빠르게 오르고 있고요. 네. 현재 기준에서는 삼보산업부터 슈펙스 BNP까지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전략들은 감사하게도 다 전략이 공개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가면은 이 전략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수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좋은 전략들은 뭐 몇백 분이 복사해 가기도 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공개되어 있는 전략들이 꽤 되네요. 전체가 지금 한 4,500개인데 네. 공개된 거는 8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같아요. 네. 전체 대비해서 본다면 전체 대비해서는 좀 적죠. 그렇긴 네. 하지만 수익률이 또 최근에 괜찮은 것들이 네. 꽤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뉴지스탁 일기예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뉴지스탁의 문호진 팀장님 이 시간 함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